연애 경험이요? 한 번 있습니다. 공유 씨요. 네. 네, 외모요. 연기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잘생기셨습니다. 다가오는 8월 17일 저녁 8시. 유튜브에 송가연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영상이 없어서 만들어본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시작 전 댓글에 대해 자유의사를 밝히겠습니다. 글을 보니까 서도원의 강간이 실제가 아니냐고 물어보신 거죠. 저는 그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닙니다. 서도원이 남긴 글을 보여드릴게요. 강간당했다라고 시키진 않았지만 강압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하라고 시켰답니다. 당최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강간당했다라고 말을 했으면 그 후로 두 사람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우린 연인관계다라고 정문홍 대표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사에서 말했듯이 서도원은 본인이 시켰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로드FC의 송가연 스타 만들기 프로젝트에 두 가지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나는 송가연의 실력이 따라주지 못했고 또 하나는 서도원입니다. 가연이 입장은 로드FC가 이것저것 지시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시합에 집중 못하고 있어서 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송가연은 예전에 인기를 꽤나 끌었던 SM의 권보아씨랑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국 남성들에게 보아 스타일의 얼굴은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로드 측은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뭔가 이상해도 확실히 이상했던 것이 분명 송가연은 서도연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정문홍 대표에게 알려놓고 둘은 연인처럼 잘 지내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 이건 완전 정 대표를 제대로 엿먹이는 꼴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서도원은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지 못할 망정 말아먹는 짓을 하고 있었기에 갈등을 피해갈 수 없었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서도원 입장에서 난 가연이를 사랑한 죄밖에 없다 뭐 이런 반응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로드FC를 탈퇴한 서도원, 그러자 송가연도 그를 따라 로드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녀가 떠나서 나간 길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서도원과 둘은 헤어지게 되니까요. 송가연은 불편한 로드FC와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까지 합니다. 본인을 키워주려고 한 회사를 완벽하게 배신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로드 측에서도 괘씸한 송가연에게 처음에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송가연 선수는 로드FC 시합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정말 당연하고 가연이가 만약에 보고 있다면 가연이는 정말 모를 거예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얘기가 전달돼 들어간 적도 없을 테니까. 윤영빈이라는 친구한테 2년 동안 거의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형빈아, 너가 두원이하고 이렇게 친하니까 연락이 돼야 연락을 하죠. 윤영빈에게 가연이가 14년도에 떠난 후 2년간 눈물로 호소했다. 이건 어느 유튜브 채널에 16년도 연말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입니다. 송가연에게 진심으로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시합을 시켜주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가서 잘 좀 얘기를 해서 시합도 뛰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가 형빈이한테 2년을 부탁을 했어요. 2년 동안. 특히 권미선 선수하고는 정말 친하게 지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가연이한테 가서 시합을 뛰게 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권민석과 친했다.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집착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 영상을 본 가연이가 며칠 뒤 2017년 1월 초 곧바로 장문으로 정문홍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이 본인에게 서운한 말을 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본질을 흐리지 마셔야 한다니.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바로 송가연 본인입니다. 본인이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해명도 못하면서 괜히 할 말 없고 불리하고 내세울 만한 건덕지가 없다 보니 무언가 꼬투리를 잡아 실마리를 찾으려 했다는 겁니다. 대표님 어깨 수술 때 백문안 갔더니 공황장애 있던 본인에게 정신 이상자라고 했다. 부모님 안 계신다고 망신을 줬다. 글쎄요, 정 대표님이 그랬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인데 과연 진심으로 그랬을까요? 아직 나이가 어린 송가연이 본인 멋대로 판단하고 말했을 확률이 크다고 보거든요.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너 정도 되는 애 하나 또 못 만들겠냐? 왜 조사를 피하느냐? 가연씨는 본인을 키워준 사람한테 법적 대응에 한없는 턱으로 협박까지 하는 이유가 단지 본인에게 말을 좀 험하게 해설하는 겁니까? 저는 정 대표님이 잘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자 정 대표가 정말 역대급 장문의 답장을 송가연에게 보냅니다. 이건 뭐 거의 가연이가 다 읽기도 빡셀 정도로 수합이 장난이 아니죠. 제가 요약을 하자면 정 대표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참고 돌아오길 바랬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서도원이 시킨 걸 알고 있다. 강간을 당했다라고 나에게 전화를 했고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다. 가증스럽게 연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생각을 안 하니 설득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해명도 못하면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어불성설이라고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미 증거까지 있으며 수박 대표랑 본인도 서두원에게 가연이를 건드지 말라고 경고를 했고 그렇게 난리 쳐놓고 몇 달 후 둘이 커플이다? 송가연씨, 당신이 가장 크게 한 실수가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살려달라고 빌던 녀석이 하루아침에 둘이 와서 사귄다고? 서두원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송가연이 수박 ENM이나 로드FC에 떨어져 나가게 한 것이다. 근데 대표님, 가연씨가 똑똑하다뇨. 똑똑한 사람이 저러고 있겠습니까? 서두원 아버님 장례식에 가서 서두원을 혼내고 달리며 두 사람 다 돌아오라고 했다. 1년간 키우는데 올인했다. 서두원이 송가연에게 같이 자지 않으면 운동도 못하게 할 거라고 협박한 1시간의 통화 내용. 그걸 가지고 협박했다고 고소를 했다. 아, 정말 이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 대표는 송가연을 만나려고 연락하려고 시도했으나 완전 무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로드FC 선수들을 시켜서 SNS에 그런 글들을 남기게 했다고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가연이가 해지해달라고 했을 때도 연락이 돼야 시합을 뛰라 그러죠. 계약은 풀어줘. 이런 거였던 거예요. 이런 판결이에요. 그래서 전 되게 억울한 게 있어요. 운동을 못하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법정 대응까지 들어가자 당연히 모두들 알 수밖에 없었고 송가연과 인연을 맺었던 윤영빈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페북에서 한마디 남기게 됩니다. 네, 윤영빈은 예전에 2010년 로드FC 1회 대회에서 정 대표의 권유로 시작된, 그러니까 최초의 개그맨 파이터 이승윤이죠. 처절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2014년 파이터로 명예회복을 한 개그맨. 들어갔고요. 들어온 순간 윤영빈 선수 라이트 좋습니다. 좋습니다. 크게. 윤영빈. 네, 했거든요. 랩트! 그렇습니다. 타칼 줍니다. 자, 왼손을 넘겨봤던 타칼. 들어갔습니다. 윤영빈! 일라드 KO!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평소 윤영빈의 말투에서 인간미를 느꼈던 저로서는 그의 말이 공감이 갔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두 사람은 가장 먼저 윤영빈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는 말은 로드 측이나 수박 측이나 송가연을 협박할 사람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배신까지 당해도 어떻게든 같이 가보려고 했는데 정작 너네들은 내 앞에서 본인 입장으로 말 바꾸고 피해자인 척이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동료 파이터들도 모두 송가연 서두원 커플들과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멍청하게도 둘은 끝까지 본인들이 핑계만 고수하면 사람들이 믿어줄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자 권하솔 선수 또한 참을 수 없었는지 페북에 글을 남깁니다. 은혜를 배신하고 운동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이미 같이 있던 동료 파이터들도 다 알고 있는데 거짓으로 모른 척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즉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 없는데 세상을 속이려고 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서두원이 잘못이 정말 없다면 저렇게 정문웅 대표에게 형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까지 같이 가려고 한 로드 측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송가연이 강간당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사태를 수습하려다 들통이 나니 지푸라기라도 잡겠다고 정 대표가 본인에게 모욕을 줬네, 성희롱했네,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난리를 쳐서 서두원이랑 잘 되었으면 말도 안 합니다. 결국 먹벌을 당한 송가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17년도에 정 대표와 송가연 카톡 사건 이후 같은 해 서두원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참 어이없죠? 제 예상은 카톡 사건 때 이미 송가연과 서두원은 헤어진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당시 악플에 심하게 시달리던 송가연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인터넷의 쓰레기들에게 피해를 입은 거죠. 어떤 미친 목수놈은 정규톱으로 송가연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돼야 할 개새끼입니다. 당연히 고소 들어갔고요. 그 후로 송가연은 충격을 받았는지 싱가폴로 떠나버립니다. 더 이상 한국 있어본들 마녀 사냥만 당할 게 뻔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입을 다물고 살고 계십니다. 정말 억울했다면 이번에 오래간만에 등장을 했을 때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일치 안 하시더군요. 뜬금없는 얘기지만 차라리 태권도 국가대표 김유아를 키우는 게 낫겠습니다. 태권도도 완전 잘하지. 나이도 2002년생, 이제 올해 20살이네요. 이 친구 정도한 채널로 알게 되었는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채널을 삭제했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오다쿠 루저놈이 악플을 달았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게 송가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로드FC의 목표는 서두원과의 관계 그리고 허무맹랑한 대처로 물거품이 되면서 정문홍과 송가연의 인연은 결국 악연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서글픈 현실이지만 인간관계만큼 길게 유지되기 힘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고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는 깨달았지